이제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요거 이제 원리를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이렇게 써볼게요. 자, 수소, 리튬, 나트륨, 칼륨까지. 자, 우선 이건 전자가 한 개고 여기는 세 개, 그 다음에 11개, 19개가 되는 거죠. 핵을 중심으로 전자가 하나가 채워지는 거고 두 개 하나가 채워지는 거고 두 개, 8개 하나가 채워지는 경우고 두 개, 8개, 8개 하나가 채워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거 한번 잠깐 그려볼게요. 자, 뭘 그릴 거냐면 이번엔 3조 원소 붕소 한번 그려볼게요. 붕소가 5개고 알루미늄이 13개가 되겠습니다. 자, 2개, 3개 채워지고 2개, 8개, 3개가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원자 반지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핵으로부터 전자가 있는 곳까지 거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자, 원자 반지름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밑으로 내려갈수록 조기에서 같은 쪽에서는 밑으로 내려갈수록 원자 반지름 커진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같은 주기에서는 물론 핵으로부터 거리는 같은 거리에 있지만 얘는 그 원자 반지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같은 주기에서는 전자를 끌어당기려고 하는 힘이 강해진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볼까요? 여기 불소 같은 경우 9개가 되겠고 염소가 17개가 되는 거고 자, 2개, 7개, 그 다음에 2개, 8개, 7개가 되는데 지금 핵으로부터 위치는 껍질이 같은 껍질이기 때문에 같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이 핵으로부터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이 7개다 보니까 끌어당기는 힘이 더 강해지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더 원자 반지름은 짧아지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면 밑으로 갈수록 원자 반지름은 커지는 거고요. 그리고 오히려 오른쪽으로 갈수록 짧아지는 경우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원자 반지름 같은 경우에는 같은 족에서는 밑으로 내려갈수록 커지는 거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갈수록 작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다 이온 반지름을 말하는 건데 자, 나트륨하고 나트륨 이온을 한번 볼까요? 이건 11개니까 2개, 8개 하나가 되는 경우고 얘도 11개지만 전자를 하나 잃었으니까 2개, 8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온 반지름이라고 하는 거는 원자보다 큰가요? 작은가요? 지금 나트륨 플러스보다는 원자 반지름은 더 크게 이온 반지름 나트륨이나 이온보다는 나트륨 원자가 더 이 반지름이 더 크다는 얘기고 반면에 음이온 같은 경우 불소 같은 경우 9개인데 2개, 7개가 되는 경우고 불소가 마이너스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개하고 8개 전자 하나 받아서 그러면 결과적으로 음이온 같은 경우에는 음이온이 원자보다 반지름이 좀 더 크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속성과 비금속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 주기율표상에서 여기 보시면 수소를 제외한 나머지 수소는 예외적인 거고요. 전자를 잃기 쉽다라는 얘기는 금속성이 좀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자를 잃기 쉽다라는 얘기는 금속성이 강하다는 얘기고 우리가 보통 원소는요 딱 두 가지 성질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금속성이냐 또는 비금속성이냐 요 두 가지 성질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세상에는 남자가 있고 그리고 여자가 있죠. 이거하고 똑같은 식으로다가 원소도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전자를 잃기 쉽다 그러면 금속성이고 전자를 얻기 쉽다 그러면 비금속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책에서도 보시면 이제 원고에서도 보시면 되겠지만 금속성이 강하다라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전자를 버리기 쉽다. 비금속성이 강하다. 이건 뭡니까? 전자를 받아들이기가 쉽다. 이런 뜻이에요. 자, 금속성이 강하다. 결과적으로 산화가 잘 된다. 이 뜻입니다. 전자를 버리기 쉽다는 얘기는 산화가 굉장히 잘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금속성이 강하다는 얘기는 원자 반지름 증가한다. 아까 보셨죠? 원자 반지름은 증가하는 거고 비금속성이 강하면 원자 반지름은 감소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같이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역시 양성 같은 경우 지금 금속성 같은 경우 전자를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양이온이 되려고 하는 성질이 강한 거고 비금속성은 전자를 받으려고 하는 거니까 음이온적인 성향이 강해지는 그런 성질을 갖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금속성 같은 경우에는 전자를 잃기 쉬우니까 이온이 되기 쉽겠죠.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는 감소하는 거고 비금속성은 전자 잃기가 어려우니까 이온화 에너지는 증가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역시 전기음성도라고 하는 것은 비공유전성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힘을 말하는 건데, 끌어당기는 힘을 말하는 건데, 금속성 같은 경우는 전기음성도가 작은 상황이 되고 비금속성 원소는 전기음성도가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비금속성 원소 같은 경우에는 전자를 끌어당기려고 하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도표 요점을 잠깐 보시면 이제 주기율표상으로 제가 그림을 그려놨는데, 전체적으로 주기율표상에서 자, 금속성은 왼쪽으로 갈수록, 아래쪽으로 갈수록 금속성은 강해지는 거고요. 비금속성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위로 갈수록 비금속성이 강해진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중간에 이제 양쪽성 원소라고 해서 그건 따로 좀 정리를 해두시고요. 자, 그래서 지금 주기율표를 전체적으로 보는 방법을 좀 아셔야 돼요.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금속성 원소는 어떻게 됩니까? 제일 중요한 게 원소는 금속성이냐 또는 비금속성이냐, 요걸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금속성의 기본적인 개념 뭐라 했습니까? 전자를 잃고자 하는, 비금속성 원소는 전자를 얻고자 하는, 이렇게 딱 정리해 두시면 나머지 다른 것들은 같이 정리를 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금속성 산화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염기성이 되려고 하는 거고, 알카리성이죠. 그래서 일족 원소도 알카리족 원소잖아요. 자, 그다음 비금속성은 바로 산성이 되려고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속성은 염기성, 비금속성은 산성 산화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온 에너지 출제 빈도가 가장 높은데요. 이제 전자 하나를 제거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 이게 바로 이제 이온화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금속성 원소들의 주로 이제 그 초점을 맞추시게 되는데, 전자를 떼어내는데 필요한, 전자를 떼어내고 양연이 되려고 하는 성질, 그게 바로 이온화 에너지. 그 다음에 오히려 이번에는 전자를 받아와서 음연이 되려고 하는 거, 이게 바로 전자 친화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활성 기체 같은 경우 전자별이 안정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염소 같은 경우 17개다 보니까 2개, 8개, 7개가 됐단 말이에요. 옥테트 룰에 따라서 마지막 가전제 궤도를 전자를 8개 채우려면 전자를 받아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자를 첨가하는 데 필요한 그런 걸 우리가 전자 친화력이라고 하는데, 왜 전자 친화력이 발생하느냐면 마지막 궤도를 옥테트 룰을 만족시켜주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8개가 되려고 하면 전자를 받아오려고 하는 성향이 강하다. 이렇게 보시기 때문에 보통 전자를 받아서 안정한 비활성 기체와 같은 배열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전자 친화력, 이때 발생한 에너지를 전자 친화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쭉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주기율표상 전체적으로 보면, 자, 왼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금속성이 강하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비금속성이 강하다. 정리 다시 한번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금속성 원소는 전자를 버리고자 하는 성향이 강한 거니까 얘네들 이온화 에너지가 어때요? 적겠죠? 얘들은 이온화 에너지 크게 증가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얘네들은 전자를 떼어내려고 하는 것보다는 전자를 받으려고 하는 전자 친화력이 더 강한 애들이니까, 이온화 에너지를 보면 금속성 에너지가 작고 비금속성 에너지가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가 가장 작은 게 알칼리 금속이고 양연이 되기 쉽고요. 이온화 에너지 가장 큰 게 바로 불활성 기체로서 이온이 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 정리하시기 바랍니다.